번쩍.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헛간 구석. 무너져 내린 아궁이 흙더미 속에서 난데없이 서러운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금불상. 자식들에게 역병 환자 취급을 당하며 쫓겨난 그 비참한 밤. 노모는 뜻밖에도 전설 속의 황금 불상을 손에 쥐게 됩니다. 다음 날 썩은 밥 냄새 맛, 진동하던 헛간 앞은 어느새 불효자들의 아귀 다툼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이 누추한 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형님, 비키시오. 어머니는 제가 모십니다. 방금 전까지 병이 옮을까. 코를 막고 도망치던 자식들이 금빛 찬란한 불상을 보자마자 세상 둘도 없는 효자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어머니가 아닌 오직 황금만을 향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미쳐 날뛰는 자식들을 내려다보던 늙은 노모 그녀의 눈가엔 물기가 서렸지만 입가엔 서늘한 냉소가 스쳤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바치는 그 거짓된 효도, 내 기꺼이 이 거짓된 황금으로 사주마. 사실 그 불상에는 자식들은 꿈에도 모르는 비극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짜 황금으로 가짜 효자들을 심판하려는 노모의 슬프고도 지독한 연극. 과연 이 비정한 거래의 끝은 어디일까요? 사건은 찬바람이 뼈를 깎던 며칠 전 비정한 가족회의가 열리던 안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홀로 남겨진 박노파의 눈물의 가슴이 아리시다면 봉산명인 야담야사의 구독과 좋아요로 어머니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이제 무너진 아궁이 속에서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홀로 남겨진 박노파의 눈물의 가슴이 아리시다면 봉산명인 야담야사의 구독과 좋아요로 어머니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이제 무너진 아궁이 속에서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봉산명인 야담야사 대하소설. 제목 황금 불상의 저주와 가짜 효자들. 제1부 버려진 어미와 헛간의 삭풍. 때는 조선 영조 3년 삭풍이 살을 애는 동짓달 기나긴 밤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박씨 노파의 집에는 며칠째 일신연스러운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노파, 그녀는 누구인가? 일찍이 3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홀몸으로 3형제를 악착같이 키워낸 여장부였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밭을 메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침침한 눈을 비비며 삭바느질을 하여 자식들을 먹였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바칠로 인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허리는 굽어 땅에 닿을 지경이 되었지만 자식들 입에 하얀 쌀밥이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불렀던 우리네 어머니들의 슬픈 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했던가요. 박노파가 나이 80을 넘겨 기력이 쇠하고 설상가상으로 원인 모를 피부병까지 얻어 자리에 눕게 되자 금지옥 옆 키운 자식들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 밥그릇 긁는 소리가 왜 이리 요란합니까? 쌀독 비는 소리가 천둥 같습니다.
큰 며느리는 밥상머리에서 대놓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밥이라야 멀건 시래기주. 한 그릇이 고작이었지만 그마저도 며느리 눈에는 아까운 곡식 축내는 것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방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놓치기라도 하면 며느리의 눈에서는 시퍼런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더러워라. 저게 다 병균 덩어리 아닙니까? 여보, 당신은 뭐 하고 있어요? 애들한테 옮으면 책임질 거예요. 장남인 큰아들은 그저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숙인 채 헛기침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어험 임자, 어머니 들으시겠네. 목소리 좀 낮추게 듣긴. 뭘 들어요? 귀도 어두우신 양반이 당신이 우유부단하게 구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이잖아요. 소식을 듣고 명절에 찾아온 둘째와 막내 아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말씀이 틀린 게 없소. 우리 집도 입에 풀칠하기 바빠. 어머니 모실 형편이 못 돼요. 게다가 저 병이 오미라도 되면 큰일 아니요? 둘째 아들은 뒷짐을 진 채 딴청을 피웠고 노름판을 전전하느라 재산을 탕진한 막내 아들은 아이의 어머니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노파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들의 비정한 대화를 들으며 소리 죽여 베개를 적셨습니다. 차라리 귀라도 멀었더라면, 차라리 치매라도 걸려 아무것도 몰랐더라면 좋았을 것을. 정신은 이토록 맑아 자식들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에게 이런 꼴을 당하는고. 영감, 왜 나만 두고 먼저 갔소? 나 좀 데려가 주.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방 노파의 기침이 심해져 피를 토하는 지경에 이르자 큰 며느리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남편을 다그쳐 가족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여보, 이제 결단을 내리세요. 어머니를 이대로 안방에 두었다간 우리 식구 다 죽어요. 의원을 부를 돈도 없잖아요. 그럼 어쩌란 말인가? 산에다 갖다 버리기라도 하란 말인가? 누가 버리래요? 격리하자는 거죠. 저기 대문 밖에 있는 행랑치 옆 헛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병이 나을 때까지만 요양하시게 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요양이란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그 헛간은 오래전부터 쓰지 않아 거미줄이 쳐지고 쥐들이 들끓는 말 그대로 짐승이나 살 법한 곳이었습니다. 문풍지 하나 제대로 발리지 않아 겨울바람이 그대로 들이치고 바닥은 냉골인 그곳에 병든 노모를 보내겠다는 것은 사실상 얼어 죽거나 굶어 죽으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차마 어머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전날이 좀 풀릴 때까지만 헛간으로 거처를 옮기셔야겠습니다. 뭐라? 헛간. 내 놈이 제정신이냐? 내 몸이 이 지경인데 그 냉방에서 죽으란 말이냐? 방 노파는 믿을 수가 없어 아들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뒤에 서 있던 며느리가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다 어머니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애들한테 병 옮기면 좋으시겠어요? 밥은 굶지 않게 제때 드릴 테니 잔말 말고 나오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짐, 보따리를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짐이라야 낡은 무명 옷까지 몇 벌과 다 해진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박노파는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장성한 아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짐짝처럼 들려져 차가운 헛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어머니, 문 꼭 닫고 계세요. 나오시면 안 됩니다. 쾅. 무거운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박노파의 세상도 닫혀버렸습니다. 헛간 안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천장 틈으로 들어온 눈발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박노파는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호랑이 새끼들을 키웠구나. 전 물려 키운 자식들이 어미를 짐승 우리에 가두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하루에 한 번 개밥 주듯 식은 밥덩이를 문틈으로 밀어 넣고는 코를 막으며 사라졌습니다. 밥 드세요. 아우, 냄새나 빨리 먹고 그릇이나 내놓으세요. 그 목소리엔 일말의 연민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박노파는 서러움에 목이 메어 밥알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쥐들이 달려와 밥을 갉아먹어도 쫓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지독한 열병과 곤주림으로 혼미해진 박노파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물물한 모금만 그녀는 바닥을 기어 헛간 구석에 있는 낡은 아궁이 쪽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쓰다 버린 깨진 독의 고인, 물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손을 뻗어 더듬거리던 그때였습니다. 우직근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낡은 붓두막이 노파의 손길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며 노파를 덮쳤습니다. 콜록콜록 죽을 때가 되니 별일이 다 생기는구나.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박노파는 무너진 흙더미 위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달빛이 헛간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무너진 아궁이 속을 비추었습니다.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무언가가 달빛을 받아 번쩍 하고 기이한 광채를 내뿜었습니다. 저게 무엇인고? 노파는 흐릿한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빛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서러운 금빛 홀린 듯 손을 뻗어 흙을 파헤치니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박노파는 있는 힘을 다해 그것을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흙을 털어내자 드러난 형사. 그것은 어른 주먹 2개를 합친 것보다 큰 금동불상진 동포쌍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부처의 형사. 그 표면은 세월의 때가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황금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흉가 터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전설이 진짜였단 말인가? 박노파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금반지 한 번 껴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순금이라면 읍내 기와집 10채는 사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가치였습니다. 이걸 팔면 순간 굶주림도 추위도 잊혀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불러 호통을 치고 따뜻한 밥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묘한 기억 하나가 박노파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죽은 남편과의 추억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좋기로 유명했던 대장장이 남편 어느 날 술에 거나하게 취해 들어온 남편이 보찜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며 껄껄 웃었습니다. 임자, 이것 좀 보수. 내가 심심풀이로 납덩이에다가 노쇠 물을 입히고 오칠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금부처보다 더 금 같지 않소. 허허허, 나중에 우리 집 문지방 괴는 돌로 놨습시다. 그때 남편이 장난삼아 만들었던 그 가짜 불상 이사 다니며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물건이 하필이면 이 헛간 아궁이 밑에 처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박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불상의 밑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보았습니다. 기익 하는 소리와 함께 미세하게 벗겨진 칠 사이로 거무튀튀한 낯빛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그저 무겁고 쓸모없는 쇳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박노파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허, 영감 당신이 나를 놀리는구려. 죽어가는데 금덩이인 줄 알고 좋아했더니 고작 이 쇳덩이라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불상을 적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녀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그친 박노파가 불상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 생전 처음 보는 서늘하고도 비릿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을 받은 가짜 황금 불상의 미소가 마치 노파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임자, 이 가짜로 한번 놀아보지 않겠소. 저 탐욕스러운 자식놈들의 눈에는 이것이 진짜보다 더 진짜로 보일 것이오. 박노파는 불상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영감 당신 말이 맞소. 내 비록 가짜 인생을 살았을지언정 마지막 가는 길은 저놈들에게 진짜 지옥을 보여주리다. 박노파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고 온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주러 올 그 시간을 시청자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버림받은 바 노파의 심정 오죽하겠습니까? 차가운 헛간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사연에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셨다면 지금 보고 계신 봉산명인 야담야사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한 번이
외로운 박노파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이제 슬픔은 잠시 거두셔도 좋습니다. 무너진 아궁이 속에서 시작될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반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제이보 탐욕의 아기 다툼과 거짓된 효심. 동살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던 아침, 산비탈 헛간 앞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찬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조 씨는 코를 쥐고 인상을 찌푸린 채 식은 보리밥 한 덩이를 든 밥상을 발로 툭툭 차며 헛간 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고 춥다, 문 좀 열어다오 하며 애원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야 했건만 웬일인지 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조 씨는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나 밤새 얼어 죽고 시체라도 치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아당기려던 찰나 안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들어오너라. 죽어가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힘이 있고 기이한 위험마저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조 씨는 의아해하며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한 구석 자리, 헌 이불을 덮어쓴 박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 씨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시어머니의 품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하고 섬광을 내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클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박노파는 짐짓당황한 척하며 품속의 물건을 이불, 자락으로 황급히 가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젯밤 아궁이가 무너졌어서 돌덩이가 하나 나왔는데 그냥 엿장수 오면 엿이나 바꿔 먹으려고 한다. 엿이라니요. 돌덩이를 누가 엿으로 바꿔준답니까? 조 씨는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불을 확 들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헉하고 숨을 들이키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헛간에 찬란한 황금빛이 쏟아졌습니다. 조 씨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른 머리통만 한 크기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금불상이었습니다. 이거 금 아닙니까? 조 씨의 입이 딱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노파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글쎄다 누런 것이 무겁기만 하고 옛날 이 집터 주인이 묻어놓은 노쇠 덩어리인가 싶기도 하고. 조 씨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불상을 낚아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를 든 것 같은 묵직함이 손목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불상을 들어 올려 이빨로 앙하고 깨물어 보았습니다. 딱딱하면서도 묘하게 끈적한 금속의 질감금에 대해 무지렁이인 조 씨의 눈에는, 그리고 이미 탐욕으로 이성이 마비된 그녀의 눈에는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순도 100%의 황금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이건 노쇠가 아닙니다. 금이에요. 황금이라고요.
조 씨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기와집 10채, 아니 읍내 땅을 다 사고도 남을 보물입니다, 어머니. 이걸 아궁이에서 주우셨다고요. 박노파는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삼키며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그리 대수라고 호들갑이냐. 나는 다 늙었어. 돈도 필요 없다. 그냥 너희들이나 갖다 쓰거라. 나는 여기서 죽을 날이나 기다리련다. 그 한마디는 기름통에 불을 붙인 것과 같았습니다. 조 씨는 불상을 바닥에 내려놓고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코를 막으며 벌레 보듯 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살아있는 부처이자 옥황상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서 죽다니요. 당장 안방으로 가시지요.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조 씨는 박노파의 썩은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박노파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상을 낚아채 다시 품에 넣으며 서늘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됐다. 나는 여기가 편하다. 내가 그랬지 않느냐. 냄새나고 병 옮는다고. 내 주제에 무슨 안방이냐. 며느리가 자신의 입을 찰싹찰싹 때리며 빌었습니다. 박노파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내 한 가지만 묻겠다. 이 불상 내가 누구한테 물려주면 좋겠느냐. 나 죽기 전에 나한테 제일 잘하는 놈, 내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하는 놈에게 이 불상을 통째로 물려줄란다. 박노파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속 계획이 아니라 불효자들을 서로 물어뜯게 만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읍내에서 쌀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헛간 문이 부서져라 열어젖히고 들어와 박노파의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힐끔힐끔 어머니의 품속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어머니를 이 추운 헛간에 방치하다니. 이게 마지가 할 짓이요. 그때 마당 대문이 걷어차이며 막내 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다 비켜 어머니. 막둥이 왔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누구를 제일 예뻐하셨어? 바로 나잖아. 막내는 형들을 밀치고 박노파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좁디좁은 헛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멱살을 잡고 뒹구는 삼형제의 꼴은 가관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서로 어머니를 떠넘기느라 바빴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 효자라 자칭하며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품속에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그녀의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이것들아, 너희들이 지금 탐내는 건 너희를 낳아준 애미가 아니라 이 차가운 쇳덩어리구나. 내 피와 살을 깎아 키운 결과가 고작 이것이더냐. 박노파는 품에서 천천히 불상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두운 헛간에 다시 한번
찬란한 황금빛이 감돌았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늑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꿀꺽하고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똑똑히 말해두마. 지금부터 내가 눈 감는 날까지 너희들의 효심을 지켜볼 것이다. 내 입에서 살만하다, 행복하다 소리가 나오게 하는 놈, 그놈에게 이 불상을 통째로 줄 것이다. 결국 그날 밤, 박노파는 헛간을 탈출했습니다. 큰아들의 등에 엎혀 며느리가 깔아놓은 비단, 이불이 있는 안방 아랫목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방 안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고 며느리는 꿀물을 타다 바치며 연신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큰아들이 헐레벌떡 밖으로 꿩을 잡으러 뛰쳐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박노파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등은 따뜻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시베리아 벌판처럼 쉬었습니다. 그래,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너희가 나를 속였대. 나도 너희를 속여주마. 이 비극적인 연극의 끝이 파멸일지라도 내 기꺼이 너희와 함께 춤을 추리라. 박노파의 입가에 씁쓸하고도 처연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이 효도 전쟁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의 지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털리게 될 것임을, 탐욕으로 맺어진 위태로운 평화, 그리고 노모의 서늘한 복수. 과연 이 거짓된 효도는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자식에게 버림받았다가 가짜 황금 하나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박노파의 이 기막힌 사연, 그녀의 통쾌한 복수극이 기대되신다면, 그리고 이 외로운 어머니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봉산명인 야담야사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박노파도 끝까지 싸울 힘을 얻습니다. 자, 이제 자식들의 지갑을 터는 본격적인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제3부 황금으로 사들인 가짜 효도. 그날 밤, 박노파의 처지는 천지개벽이라도 한 듯 뒤바뀌었습니다. 쥐들이 들끓던 차가운 헛간 바닥에서 하루아침에 큰아들 내외가 거처하는 안방에 가장 따뜻한 아랫목으로 입성한 것입니다. 방바닥은 절절 끓어 엉덩이가 뜨거울 지경이었고 며느리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단 금침을 꺼내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봐주었습니다. 어머니, 베개 높이는 괜찮으세요? 허리는 안 베기시고요? 며느리 조 씨의 목소리에는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냄새난다, 병 옮는다 하며요. 헛간 문을 걸어 잠그던 그 여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박노파는 비단 이불에 감촉을 손으로 쓸어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부드러운 비단이 내 늙은 살갗이 아니라 내 품속의 차가운 쇳덩어리를 감싸려 나온 것이구나. 다음 날부터 박노파의 기막힌 호화로운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눈치 보느라 숭늉한 그릇 마음 편히 못 마시던 그녀가 작정하고 상전 노릇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가야, 입이 깔깔하다. 읍내에 갔어. 꿀을 좀 사 오너라. 그냥 꿀은 안 된다. 저기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딴 토종꿀이어야 한다.
며느리가 난색을 표하자 방 노파는 품속을 주섬주섬 뒤적였습니다. 그래? 돈이 문제냐? 그럼 이 불상 귀퉁이라도 조금 떼어다가 팔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당장 구해오겠습니다. 여보, 빚을 내서라도 꿀단지 구해와요. 큰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읍내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려 비싼 꿀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방 노파의 요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쑤시는구나. 꿩고기를 구워 먹어야겠다. 어깨가 결리는구나.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침을 좀 맞아야겠다. 방이 너무 건조하구나. 향나무를 태워 향을 피워라. 방 노파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들에게는 곧 돈이었고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거역하는 순간 저 엄청난 황금 불상은 다른 형제에게 넘어가거나 똥통에 처박힐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둘째와 막내 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으며 효도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형님네는 밥상이 이게 뭐요? 어머니, 제가 읍내 유명한 식당에서 갈비탕을 포장해 왔습니다. 어머니, 심심하시죠? 막둥이가 재롱 좀 부려보겠습니다. 좁은 안방은 삼형제의 아부와 며느리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방 노파는 그 한가운데 앉아 자식들이 바치는 산의 진미를 씹어 삼켰습니다. 맛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자식들의 위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방 노파는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뒤 홀로 앉아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불상을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영감 보고 있소. 당신이 남겨준 이 가짜 쇳덩어리 하나가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했어. 번 돈보다 더 대접받는구려. 세상 이치가 어찌 이리도 더럽고 서글픈지. 그렇게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쏟아부은 돈은 많은데 노파는 불상을 내놓을 기미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부부가 부엌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래야 해? 빚쟁이들이 독촉하느라 죽겠어.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시는 거야?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읍내에서 꽤나 눈썰미가 좋기로 소문난 박물장수 할멈이 큰아들 집에 물건을 팔러 왔습니다. 며느리 조 씨는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방 노파가 조는 틈을 타 이불을 살짝 들쳤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우리 시어머니 보물단지예요. 이게 순금이라는데. 박물장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불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때깔이 좋긴 한데 순금이라기엔 붉은기가 너무 돌고 묘하게 탁한 것이. 혹시 도금 아닙니까? 쿵. 그 말을 듣는 순간 문 밖에서 엿듣던 큰아들의 심장이 발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가짜임이 들통난다면 박노파는 다시 헛간으로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는 척하고 있던 박노파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무식한 것들이 감히 어디다 대고 주둥아리를 놀려. 박노파의 벼락 같은 호통에 박물장수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박노파는 불상을 번쩍 들어 올리며 서슬퍼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당나라 황실에서 쓰던 순도 100% 진금이야. 내년 눈에는 이 고귀한 빛깔이 탁해 보이더냐? 내년 마음보가 탁하니 금이 똥으로 보이는 게지. 노파의 기세가 워낙 당당했기에 박물장수는 기가 죽어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소동은 박노파에게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들통난다. 이제 끝을 볼 때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박노파는 비장한 표정으로 삼형제 내외를 모두 안방으로 호출했습니다. 다들 모였느냐? 내 몸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니 이제 이 불상의 주인을 정할 때가 된 것 같다. 삼형제의 눈이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온 것입니다. 박노파는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말로만 하는 효도는 믿을 수가 없다. 너희들의 마지막 진심을 증명해 보거라. 너희 삼형제 중 전 재산을 정리해 나에게 가져오는 놈, 그놈의 효심을 진짜로 인정하고 내 이 불상과 함께 덤으로 숨겨둔 땅 문서까지 몽땅 물려주마. 전 재산 그것은 자식들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불상은 그 전 재산의 20배가 넘는 가치였습니다. 자식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불상을 미끼로 자식들의 전 재산을 요구한 박노파의 대담한 승부수. 과연 탐욕에 눈먼 자식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기까지 숨죽이며 보셨다면 이제 결말을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폐륜을 저지른 불효자들의 최후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박노파의 마지막 한 방을 응원하신다면 잊지 말고 봉산명인 야담야사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손끝에서 이 통쾌한 복수극의 마침표가 찍힙니다. 드디어 밝혀지는 충격적인 결말. 제사부 탐욕의 끝, 그리고 차가운 헛간의 주의.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안동 골짜기의 칼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휘몰아치던 아침이었습니다. 박노파가 선언한 최후의 통첩은 탐욕에 눈먼 자식들을 미치광이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삼형제는 마치 불나방이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듯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 없앨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먼저 큰아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돈주머니와 집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히고 논밭을 다 팔았습니다. 여기 제 전 재산 1000냥입니다. 큰아들이 돈 보따리를 내려놓자마자 둘째 아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형님 비키시오. 어머니, 저는 읍내 가게에 보증금까지 뺐습니다. 처가 식구들 폐물까지 다 팔아 마련한 돈입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이 눈이 벌개져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노름판 빚쟁이들에게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쓰고 빌려온 돈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 효도 아닙니까? 제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돈입니다. 좁은 방 안에는 자식들이 가져온 돈, 꾸러미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 돈들은 모두 박노파의 피와 땀이 아닌 자식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더러운 결과물이었습니다. 박노파는 그 돈 무덤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허허허. 그래, 너희들이 내 평생 소원을 이제야 들어주는구나. 내 살아생전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보다니. 어머니, 이제 약속을 지키시지요. 불상을 주십시오. 땅 문서는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이 아귀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박노파는 천천히 품속에서 그 황금 불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방바닥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자, 받아라. 이것이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황금이다. 그리고 땅 문서는 저기 아궁이 속에 넣어두었다. 땅 문서라는 말에 자식들의 시선이 아궁이로 쏠린 순간이었습니다. 박노파가 재빠르게 방문을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들어오너라. 그러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읍내 관아의 포졸들과 박노파가 미리 돈을 주고 고용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식들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박노파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가져온 돈, 보따리를 일꾼들에게 가리켰습니다. 이 돈들을 당장 챙겼어. 읍내 고아원과 빈민 구호소에 기부하거라. 내 이름으로, 아니 죽은 내 남편의 이름으로 단 한 푼도 남김없이 기부해라. 네, 기부라니요. 어머니 노망 나셨습니까? 그건 우리 돈입니다. 자식들이 돈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포졸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박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놓인 불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있는 힘껏 문지방 모서리에 내리쳤습니다. 깡 하는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불상의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거무튀튀한 낯빛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금이 아니잖아? 납덩어리잖아.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멍하니 불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 이놈들아. 이것은 너희 아버지가 남긴 가짜 쇳덩어리다. 너희들의 효심이 가짜였듯이 이 황금도 가짜였다. 너희가 나를 짐짝 취급하며 버렸을 때 나는 이미 죽었다.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건 너희의 탐욕을 심판하러 온 저승사자다. 박노파의 호통이 천둥처럼 방 안을 울렸습니다. 자식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절망감, 그리고 속았다는 분노가 뒤섞여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집, 어머니, 어떻게 자식한테 사기를 칩니까? 박노파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 집은 이미 읍내 서당에
기증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오늘부로 절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에게 남은 건 빈털터리 몸뚱이와 저기 대문 밖 차가운 헛간뿐이다. 내가 겪었던 그 추위와 배고픔을 이제 너희가 뼈저리게 느껴보거라. 박노파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포졸들이 길을 터주었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로 자식들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후 안동 골짜기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때 부잣집이라 불리던 기와집 헛간에는 거지가 된 삼형제가 옹기종기 모여 살며 매일 밤 서로를 원망하며 싸움박질을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헛간 아궁이가 무너질 때마다 혹시나 또 다른 보물이 나올까 하여 클더미를 미친 듯이 파헤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노파는 깊은 산사에서 남은 여생을 평온하게 보냈습니다. 그녀가 가짜 황금으로 산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엄과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가짜일지라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징계만큼은 가장 아프고도 진실한 사랑이었음을 바람결에 들리는 풍경 소리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가짜 황금 불상으로 불효자들을 참교육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킨 박노파의 통쾌하고도 슬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황금보다 귀한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라지만 그 사랑을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는 서늘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봉산명인 야담야사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더 가슴 찡한 우리네 삶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산명인 야담야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